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기업이 있더라도 한 기업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기업 자체가 그 시장에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독점, 2번 매점, 3번 홍일점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은 혼자서 점유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한자어를 찾아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독점, 2번 매점, 3번 홍일점입니다. 정답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9632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누는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을 한다면은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만 그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텐데요. 3588님, 대기업 사장님들이 이것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 이익금을 좋은 곳에 쓰면은 기업 이미지도 살고 서민들도 좋지 않을까요? 올해부터 대기업 사장님들 훅 기부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경제신간 들으셨군요. 훅을 쓰셔서 문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5875님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같이 살아야죠. 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것을 거의 혼자서 갖고 있는 기업, 이런 상태, 시장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독점, 2번 매점, 3번 홍일점입니다. 오후 5시까지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김윤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년 새해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할 것 같고요. 우리 경제를 제대로 진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련을 했습니다. 새해 특집 2015년 한국 경제 대전망. 오늘 우리 경제학의 대원로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20년간 재직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현대 한국경제학의 한 줄기를 세우셨고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또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지낸 분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조순 전 경제부총리십니다. 저희가 서울 관악구 행운동 자택에서 사전 녹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칭을 어떻게 드리는 게 편할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은 어떠신가요? 건강은 최근에 와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 금년 봄까지는 아주 병을 많이 앓았는데 병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네. 네, 좋아졌는데 다만 그저 다리가 약간 아직도 불편하죠. 네. 네. 그것도 다 완쾌되셨으면 하고요. 왠지 저는 우리 경제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택도 꽤 오래 지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여기 손수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이. 손수 지으셨어요? 예. 그때는 이 주변에 집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우물을 파가지고 네. 물을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지었지요. 우물도 있고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뭐 없어졌죠. 네. 예, 그때는 이제 주변에 사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전부 물 길러가고. 네. 35년 전에요. 네, 35년 전이죠. 그렇군요. 근데 찾느라고 저희는 되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빽빽하게 막 다세대 주택이랑 있어가지고요. 예, 처음에는 뭐 이렇지 않았는데 예. 일조에 이렇게 되더구만요. 네. 청취자분들은 새해 들으시거든요. 네. 새해 인사 짧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금년은 을미년, 그러니까 정확히 120년 전에 을미사변이라는 게 일어났지요. 그런 해였습니다. 지금 나라의 사정은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지요. 결국 굉장히 어려운 사정 속에 있습니다. 그때
비해서는 뭐 아주 좋아졌지만 그래도 엄청난 난국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잘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운을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진짜 좋은 운을 개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기 보니까 경제학 원론책이 첫 책부터 이렇게 쫙 있는데 이 책 자체가 부록을 넘겼더라고요. 거의 제 나이와 비슷한 그 나이의 책이던데 네. 이 경제학 원론 출간 40주년을 맞아서 최근에 이제 기념행사도 하시고 제자들도 같이 다시 만나시고 그러셨는데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 기념식은 사실은 제가 발의한 게 아니고요. 네. 뭐 학생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쓰여졌을 때는 보문동이에요. 네. 조그만한 제 아는 여관이 있어가지고요. 아, 여관이요? 예. 그래서 여관방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아, 여관방에서요? 예. 꼭 1년이 걸렸어요, 저. 네. 예. 그때 쓰신 거랑 지금 개정판 나온 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원칙 자체는 많이 안 바뀌었죠? 예, 원칙은 뭐 그냥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때는 뭐 한자를 많이 썼고요. 네. 예, 그때는 이렇게 옛날식이었죠. 네. 책 자체가요. 네. 바로 이 책이 그건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공절을 이렇게 거듭하고 해서 지금 시대에 따라서 네. 자꾸 그 내용도 달라지고 체제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한자는 네. 다 없어지고 그렇죠. 막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쓰고 계시는 논문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제목하고 내용을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학술원에서요. 네. 금년 그러니까 2014년도 연구 논문을 선생님이 쓰실 차례가 됐고 네. 한번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처음엔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굉장히 몸이 나빴어요. 네.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연구 논문이라는 게 뭐야, 안 돼요. 네. 이랬다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뭐 선생님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걸 정리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거절을 했다가는 정말 이 노년에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사실은 그 책상에서 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걸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예. 해보죠. 네, 그랬습니다. 제목은 좀 넓게 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원칙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 운영의 원리.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도 저희 그 경제의 원리를 잡아주시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결국은 예. 뭐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네, 경제학 원론으로 이제 배웠던 예. 많은 그 지금은 사회 지도층이 되어 있는 분들 예. 그리고 저희 같은 세대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사실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괴리감을 저는 많이 느껴요. 예. 왜냐하면 경제학 원칙으로 얘기가 잘 안 되거든요. 현실 경제가요. 예. 특히나 경제 정책도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하지만 그걸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교수님은 특별히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원론이 적용이 안 되는 특히나 더 어려운 이 사정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학 원론이 적용이 될 수가 있지요. 예. 또 적용이 돼야 되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이 경제 생활이라는 게 일반 모든 딴 생활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의 가령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그밖에 뭐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걸 해서 독립해서 이걸 경제만 논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항상 감안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경제학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일종의 말하자면 사회과학이지요. 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 예. 맞는 현실이다라는 그렇죠. 진단이시네요. 학교에도 오래 계셨고 학문도 오래 하셨고 또 정치 쪽에도 계셨고 정책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중앙은행 총재도 해보시고 이런 경험은 누구도 하기 어려운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하시는 동안 가장 좀 이건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인지 일단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 제일 본래 천성이 네. 뭐 이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하는 천성이 아니고 그냥 책 보고 글 쓰고 하는 천성인데 그 사람의 운명이 자꾸 그렇게 네.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도 하고 정치도 하고 뭐 이래 봤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후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네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 성심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후회하는 것은 없지만 제일 사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 자리에 좀 더 오래 앉아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리가 더 그러세요? 그때 경제교육원 장관을 했거든요. 네. 부총리를 했고 예. 아까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그때는 경제부총리가 아니고 그냥 부총리. 아, 그렇죠. 그때는 경제기획원 장관 예. 겸 부총리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 좀 더 오래 했어야 됐고 네. 또 한국은행 총재도 좀 더 오래 했어야 됐다. 약 1년씩 그때 하셨었나요? 1년씩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사실은 뭐 자리가 뭐 탐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좀 더 있어야 네. 사람이 진정한 이러한 실력과 포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그때는 누구나 막론하고 뭐 1년 이내든가 1년이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물론 그랬는데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정책도 길어야 5년짜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권이 바뀌면은 또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추진이 안 되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근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정치 변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딴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 한 10년 해야 네. 그래야 좀 그래도 뭐가 남는다. 네.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4년을 누구나 정말 힘겹게 넘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이 어려운 2014년을 넘어서 2015년 우린 좀 먹고 사는 것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서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2015년 경제는 정부나 혹은 한국은행의 전망에 의하면은 3% 후반으로 네. 이렇게 보통 보는 것 같는데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과히 그렇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숫자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예. 왜 그러냐면 뭐 딴 데가 다 뭐 그보다 더 나은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국제 수지 같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그 숫자상으로는 뭐 이렇게 보입니다만 내용은 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분배라든지 예. 또 그다음에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노사 관계 뭐 이런 걸 해보면은 사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네. 또 몇 프로로 성장을 하든지 간에 이 우리의 생활 자체가 별로 건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 오히려 예. 성장률을 고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3.8%, 3.7% 이렇게 성장률을 제시를 하잖아요. 뭐 4%까지 제시하면 우리 생활이 나아지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는 않겠죠. 전체적으로는 예. 누군가가 그것을 좌우한 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좋아졌다. 이래 평균으로는 좋아졌지요. 네. 그렇지만 그 평균이 뭐 보통 사람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네. 일부 사람들한테만 나아졌고 보통 서민들은 아주 팍팍해졌고요. 네. 또 중산층도 지금은 내가 중산층이다 하는 사람이 아주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률에 높고 낮게 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 전체 생활의 양상이 예. 또 우리의 마음이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많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졌죠. 네. 예. 그러면 2015년에 중요한 것은 뭐 분배라든지 균형 이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걸 예. 한꺼번에 할 방법도 없고 네. 또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너무 무리를 하면 그것도 곤란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동안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인고를 해요. 말하자면 그 괴로운 것을 참아야 하는 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고 네. 또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2015년을 대표하는 단어는 인고라고 해야지 될까요? 본립이 도생이다. 근본이 서야 그 길이 나온다. 네. 이런 말로 본립 도생이요. 도생, 예, 본립 예. 도생이라고 전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짜 본립. 원론과 본디 어떤 근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가 우리만 잘 나갈 수가 없는 게 세계 경제에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예. 러시아는 지금 유가가 내려가니까 난리가 났고요. 미국 경제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러시아는 막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예. 그래가지고서 루블이 저렇게 뚝 떨어지고 금융 면에서 아주 참 어려워졌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나라는 그 덩치가 크고 큰 나라가 그 나라의 소득의 한 50% 정도가 석유와 예. 가스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본이 많다고 하면 너무 거기에 많이 의존하다가 네. 결국 그것이 잘 팔리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급격하게 어려워진 거죠. 하나의 말하자면 그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원이 너무 많으면 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자원이 적어도 잘 사는 나라가 많고요.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러시아로 봐서는 그렇고 미국은 좋아지기는 그야말로 거기도 숫자상으로는 네. 좋아졌지만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뭐 정직하게 말씀드려야죠. 예. 그러면은 지금 양극화의 문제를 아마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좋아지고는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게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피케티 같은 학자는 엄청나게 그 부자들한테 자본세 같은 것도 물리고 세금을 좀 물리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 모두가 좀 같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요? 피케티의 방법도 이 다소는 참고가 돼 가지고 사후로 소득을 분배하는 네. 이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그건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도 뭐 사실은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부 그 정치적인 세력이 예. 지금은 그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딱 이렇게 잡혀 있거든. 정치 그렇지 뭐 사실 언론도 그렇고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오래 걸리면서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사실 그 인고를 해야 되는 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새로 다시 근본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인고를 해야지 된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예. 걸로 예.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경제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생생경제 새해 특집 2015년 한국경제 대전망 부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또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지낸 조순전 그 부총리 자택에서 대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더 구체적인 2015년 한국경제의 문제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은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식이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오늘 새해 특집입니다. 2015년 한국경제 대전망, 부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 또 한국은행 총재,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지내신 조순 전 부총리 자택에서 대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경제의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근본을 새로 세워야 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 2015년 경제 전망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이니까 모든 경제 주체가 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어려움까지 오게 된 한국 경제만의 잘못은 있을까요? 있죠. 어떤 이게 건가요? 지금 예. 경제의 어려움은 소스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가지고 온 선진국 경제의 잘못이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수입된 잘못이지요. 그 대신에 이 국내의 문제가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이건 국산 말하자면 불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세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재벌 도리는 사실 별로 크게 많지 않고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 왜 어렵게 돼 있느냐 하면은 1960년대 개발연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개발연대 때부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요. 너무 경제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경제 정책이 경제에만 치중을 했다는 경제 정책, 말씀은? 그러니까 예. 정책이 좌우한 전부 경제에만 집중이 돼 있었어요. 네. 교육도 돌아보지 않고 네. 국민 생활도 돌아보지 않고 복지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사실 별로 그게 대수롭게 여긴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문제는 요는 그런 것이 잘 돼야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고 국민의 이 여러 가지 역량이 집중이 되고 이래서 경제도 잘 되는 건데 이거는 단지 그저 경제 성장률을 네. 극대화하는 소위 말하면 정부 주도하에서 수출과 성장을 극대화하는 이 정책 네. 이것을 수십 년 동안 했어요. 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오래 이런 편향된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교육 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예. 또 그리고 이 분배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회 예. 뭐 관계 이 균형 이런 것이 전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사회가 그런 식으로 결국 말하자면 어렵게 되어가면 그 고치기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네. 그걸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국내에 아까 말씀드린 국내에서 조성된 이 불황, 소위 말하자면 국산 불황이라고 불황이요. 예. 이 국산 불황은 오래오래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4, 50년 됐어요. 예. 너무 지나친 편향된 이라는 그 경제 정책이 그 경제 이외의 여러 가지 분야를 네. 다 엉그러뜨려 놓았기 때문에 네. 요새는 엉클어진 모든 것들이 경제에 대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잘 되라고 해서 경제만 가지고 뭐 예.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 쉽지를 않습니다. 네. 이게 잘 돼야 돼요. 주변에 있는 이 물건들이 이게 다 엉클어져 있다 이거죠. 우리 경제가 그냥 너무 덩치만 빨리 커져버리니까. 그렇죠. 예, 다른 것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는. 따라가지 못하죠. 이게 예. 딴 데를 보아가면서 예. 해야 되는데 가령 내가 아들이 5명이다 합시다. 예. 그러면은 5명이 다 야 너희들 다 부자 되려 돈 잘 벌어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럽시다. 네.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야 너희들 마음 잘 다스리고 잘 아주 정직하게 잘 해야 돼. 네. 그 너희들 아주 참 그야말로 몸을 잘 이렇게 추스리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네. 근면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그 결과로 잘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5 아들들을 보고 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 네 얼마 벌었어? 많이 벌었어. 나는 잘못이야. 네.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걸 네. 무려 그 애들이 한갑이 되도록 나이가 그렇게 네. 가르쳤습니다. 예. 그렇네요. 60년대에서부터 해오면은 이제 나이도 꽤 많이 든 경제 정책의 방향인데, 네, 근데 그렇죠. 여전히 성장이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입니다. 그게 네. 결국은 뭐냐면 그게 하나의 국민적인 신앙이 돼버렸어요. 네. 예, 신앙과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네. 이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아까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성장률도 네.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경제라고 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고 경제를 잘 하려면은 교육을 잘 해야 되고 또 사회 힘의 균형 네.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요. 환경도 좀 유지를 해야 되고 지역 간의 불균형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다 이렇게 해서 그게 정치를 잘 해야 되고요. 네. 사회를 잘 이렇게 추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정부도 성장 주도적인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와서는 좀 구조 개혁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경제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하시나요? 경제팀 역시 말하자면 그 아까 말씀 신앙 예.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지요. 네. 예. 왜 그럴까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네. 버렸어야 되는 건데.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네, 걸까요? 그러니까 머리 아직 딱 젖어 있어요. 아. 젖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잘 안 된다 하면 성장률이 낮다는 얘기구나. 네. 이렇게 결국 돼버렸단 말이죠. 성장률을 기존 방식대로 해서 높이면은 예. 아까 말한 그 엉클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더 엉클어집니다. 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장률을 자꾸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네. 결과는 안 좋을 겁니다. 네. 네. 성장률을 만약에 정부가 낮게 제시했다. 그러면은 아마 다른 정치권에서 막 시끌시끌할 거예요. 어떻게 이것밖에 성장을 못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게 뻔하니까 장밋빛 전망을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이 정치 리더십은 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예. 아주 그야말로 성의를 가지고 네. 아주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이러이러하다.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다. 우리 지금 사회가 이렇다. 네. 정치가 이렇다. 이래서 이거 우리 잘합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알아들을 사람 많습니다. 네. 의외로 많아요. 예. 많은 학습은 되어가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못 받아들이는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에 저희 현 경제팀에 대한 성적을 낸 신문이 있더라고요. 예, F학점을 받으면 재수강을 하면 되는데 C학점을 받았더라고요. 난 그것에 대해서 반신반의라 할까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성적을 주자면은 성적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건 뭐 숫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이런 시험 답안은 좋다. 네. 이런 건 나쁘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역시 그 아까 말한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장률만 낮게 되면은 F다.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그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이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참 인고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고의 시간을 견디면서 다시 성장의 활력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활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역시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네. 이것이 나와야 되죠. 특히 아주 제일 많이 잘해야 될 부분은 정치 리더십입니다. 정치 리더십이요? 정치를 우선 네. 잘해야 돼요. 네. 정치라는 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 리더십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하는데 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또 말하자면 그 비전을 나누는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네. 있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 방향이다 하는 것을 딱 그 머리에 두고요. 그런 비전이 있어야만 전략이 나옵니다. 네. 어떠하면 되겠다. 예. 그 비전을 실현하자면 이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 전략이거든요. 전략이 있어야 전술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술이 예. 뭐냐? 경제 정책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 정책은 경제의 말하자면 지도자의
비전에서 나옵니다. 경제 정치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에서 나온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예. 해주셨네요. 예. 근데 그럴 만한 인물은 우리나라에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그래도 있겠지요. 가령 내가 부족하다. 네. 이러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할 만한 인물은 어디서 있느냐. 네. 찾으면은 예. 그래도 여기서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역시 종합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그런 비전을 만들어내야 되지요. 네. 예. 만들어내야만 하는 걸로 예, 숙제를 주셨네요. 예, 예. 예. 그 최근에 그 발표했던 정부의 그 경제 정책 운용 방안은 조금 살펴보셨나요? 얼마 전에 그 경제팀이 박부 네. 시고 나가지고 그때 한 것은 봤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를테면은 예. 뭐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예. 뭐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그전서부터 다 얘기하던 거고요. 네. 다만 문제는 가령 이를테면은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해가지고 거기 자꾸 이렇게 원조를 예. 해주게 되면은 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계부채가 그만큼 늘어갑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안 한 것만 못 한 거예요. 예. 또 가령 이를테면은 뭐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가령 그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부자들이 가서 전부 그걸 또 투기를 해가지고 그걸 사들일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 조금 해제했습니다. 글쎄 예. 뭐 해제하는 것 자체는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놓지 않고 해놓으면은 그게 결국은 뭔가 하면 자꾸 이러한 그 불균형을 확대하기만 한다. 네. 그렇다면은 그게 그러면 성장을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별로 영향이 없어요. 별로 영향이 없다. 없습니다. 예. 법령 가지고 모든 게 바꾸어진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잘 해봅시다라고 예. 말만 했다고 해서 잘 되느냐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로 말하자면 퀵 픽스라고 그러는데 네. 빨리 이걸 고쳐내려고. 고치는 방법 예. 없습니다. 그런 네. 거요. 이 사회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리 어떤 걸 해가지고 잘 된다. 그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여쭙고 싶은 게요. 일단 부동산 얘기를 했으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이요.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자기 집 사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됐거든요. 규제를 풀어줘도 부자들이 사요. 그게 그렇게 자꾸 정부가 유도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교육도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자꾸 이제만 기업, 가령 금융이 돈을 네. 준다. 옛날에는 그 기업한테 대해서 돈을 꿔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금융의 말하자면 본질이지요. 지금은 금융이 누구한테 돈을 꿔주냐면 가게에다가 네. 해준단 말이에요. 담보만 받아가지고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만만하죠 또 제일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네. 그게 떨어지면은 이게 뭐 난리를 모두 치니까 예. 정부는 그거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또 자꾸 또 뭔가 시책을 씁니다. 그럼 또 올라가요. 예.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높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높은 상태를 더 높이는 것, 더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 정부는 가격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라는 것은 이것보다 떨어지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상태인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높아지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와서는 예. 그러니까 이것도요. 예. 그것도 결국 말하자면 한꺼번에 떨어지면 곤란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비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곤란하지만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죠, 그럼요. 예. 그건 아주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만 자꾸만 늘어갑니다. 근데 정부가 또 재정도 많이 풀었어요. 예. 푼다고 하고 내년에도 많이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세금을 또 많이 걷는 게 아닌가 걱정은 좀 되기는 합니다만 재정을 푸는 것도 그렇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지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효과가 지금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효과를 나타내는 나라는 전 세계를 따지고 봐도 다 별로 없어요. 미국 정도? 미국 효과를 아닌가요? 안 냈어요. 예. 미국이 소위 그 QE라는 거, 네, 양적 양적 완화라는 완화. 것을 이것을
2009년서부터 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렇죠. 예, 풀고 이랬는데. 효과가 정말 나타났느냐 하면은 난 의심합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왜 그러냐. 네. 최근에 그 경제 성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그렇게 고무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예. 그게 결론 잘 되자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근로자들의 이제 임금 네.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 양극화가 네. 해소되는 방향으로 돼야 예. 되거든요. 어떤 말하자면 업이 이를테면 가령 그 군수산업이 확 올라감으로써 이게 GDP가 올라가는 기여를 했다. 네. 이건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서민 경제와는 아무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죠. 없죠. 예. 뭐 그런 그 내용을 이래 보게 되면은 네. 뭐 나는 그렇게 낙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조금씩 다 나아지는 거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하긴 어렵지만 그거 하면 되죠. 결국은요. 예. 정부의 설명은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계로 소득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기업의 규제를 풀어줘야지 기업이 산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좋지만은 네. 예.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기업도 기업 나름입니다. 네. 가령 이를테면 큰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 기업 말이에요. 예. 그런 규제를 풀어줘봤자 서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하려면 중소기업들 네. 그런 거 그런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그래도 그 가령 지금 내가 가령 100명의 네. 그걸 가지고 있 100명한테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이것은 뭐 이런 기술 우리 한번 만들어내자.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몇 년만 하면 만들어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내수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니고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예.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재벌이 투자는 어디다 하는가 하면 중국 가서 투자를 한다. 네. 월남 가서 투자를 한다. 우리 일자리가 아니죠. 예. 예. 우리 일자리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네.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맥켄지가 2년 전에 말했어요. 네. 2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위기는 네. 북한 핵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끊어진다고 하는 데 있다. 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요.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게 전월세 가격이 집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전월세 살기도 어려워서 빌려 살기도 어려워서 빚을 내게 되거든요. 거기에 왜 전월세 가격이 그렇게 오르느냐 예. 하는 원인을 따지고 보게 되면 그건 학군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부자들이 너무 많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네.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소득만 올리면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을 네. 아들이 60세가 되도록 네. 했으니까 그 집안이 잘 안 되는 거죠. 60세쯤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생각을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행동도 그렇게 잘 안 되고요. 네. 결국은 이러한 경제 상황이 사회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없는 돈에 이제 전월세 사느라고 또 빚내가지고 어쨌든 또 가계부채도 늘고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재정을 지출을 하려면은 정부의 수입은 거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담배세 올린다고 하고요. 그다음 뭐 주민세 올린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서민들은 더 빼앗긴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정도 올려면 불가피하고도 좋다고 네. 해요. 예, 그렇지만 한꺼번에 몇십 프로씩 올리고 네. 이러니까 그렇죠. 과격한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목적이라고 하면서 과격하게 하는 거 그거 못 씁니다. 왜 못 썼냐면은 반응도 과격해져요. 네. 예. 마치 그 가랑비 내리듯이 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조금 더 내면 어떨까? 그게 예. 그거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예.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 그거는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응이 또 아주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요. 경제 정책이 점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줘야 되는데 그 정권이 바뀌면 안 돼가지고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정치 스타일도요. 네. 나의 비전을
내 임기에 맞춰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훨씬 물러난 후에 생각을 해가지고 비전을 그거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나의 후임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내 정권의 정책의 내용을 알고 동의를 하고 네. 이렇게 꿈해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놔야 돼. 아이, 그런 복잡한 생각을 누가 하느냐. 아이, 세상을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라고 다 그런 네. 사람한테 정책을 맡기고 네. 그런 사람한테 그런 그 지위를 주고 예. 유명하게 만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예. 그게 그거 해야죠. 그렇죠. 예, 예. 예. 재벌들이 다 감옥 들어가면은요, 조금 있으면 다 사면되거든요. 가석방. 이게 뭐 법률적으로도 규정이 참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권이든지 기업인들 재벌 들어가면은 빨리 풀어주는 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요, 사실은 그런 기업인들이 나와서 예. 당장 모든 게 좋아진다면, 그건 뭐, 다소 뭐, 그래, 일반 조금 뭐, 그거 하는 거에 좋지만, 네. 그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좋아지느냐? 아니다, 이 요는. 가령 이를테면 지금 있는 사람을 풀어주면은, 요는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못 갖는, 그걸 해주면서, 네. 내가 바라는 효과가 나오느냐? 네.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내가 볼 때는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돈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더 갖게 되고요. 돈이 없는 자들은 계속 또 그게 대물림이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이미 좀 만들어져 있는 이 구조를 조금 깨기 위해서 간극을 좁히려면은 할 예. 방법이 뭐 없는 것은 아니죠. 네. 다만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고 많은 그야말로 어려움을 참아야 되고 또 많은 의지가 네. 필요하고 예. 그런 얘기.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내수산업. 내수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큰일이에요. 내수요. 내수. 예. 예. 내수 불황입니다. 사실 제조업의 시대는 많이 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식으로 내수를 좀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국민이 쓰는 생활화 예. 용역 이것은 누군가가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생산을 중소기업이 많이 담당을 더 하게 되면은 네. 중소기업의 소득이 그만큼 더 늘어가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우가 그만큼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노력을 진짜 진정한 노력을 4, 5년만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고 봅니다. 그 진정한 노력을 정말 4, 5년만 해도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군요.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에서 자꾸 고용의 유연화 이러면서 이제 정리해고를 쉽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됐어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정부는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은요. 기업으로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개인은 전혀 유연하게 활동할 수가 없거든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예. 이것은 결국 뭐냐면 비정규직을 늘리라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 그거죠. 뭐. 네. 예. 근데 비정규직을 늘리면은 기업으로서는 이윤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글쎄요. 그래 기업으로서는 그 좋겠지만은 네. 또 그리고 가령 이를테면 정부 통계상으로는 좋겠죠. 예, 뭐 고용률도 고용이 예.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그 고용 통계를 보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거 모범 그 고용 아니 모범국이다 이러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많은 얘기를 지금 나눴는데 근본적으로 근본을 찾아야지 되고 네. 원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네,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2015년 우리 경제가 좀 이 위기를 뚫고 네. 인고의 세월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잘한다 소리 너무 들지 말라. 그런 기대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이 나라가 이 식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좀 찾아가지고 네. 거기에 해서 이 경제 정책을 해야지. 예. 잘한다 못한다 하는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을 해가지고선 그 관심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난 그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소신껏 하라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예. 경제는 뭐다 혹은 한국 경제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는 옳게 바르게 경제 생활을 하자고 하는 의지다. 일평생 혹시 살아오신 신조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역시 경제가 잘 되자면은 예. 기업의 총수들 네. 그리고 정부의 고관들 네.
모범을 보여야 되죠. 이게 모범을 보이고 이게 결국 희생 정신을 발휘하고 이게 결국은 잘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수도 있고 네. 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수도 있고 교양이 부족해서 그런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선 잘 해야 되는 것은 정부가 잘 해야 되고 정부가 이 현실을 잘 알고 타개할 방법을 항상 고민해 가지고 그걸 잘 적용을 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래야 되고요. 예,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오늘 김윤경의 생생경제는 새해 특집 2015년 한국경제 대전망을 가져봤고요. 역대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시고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지내신 조순 전 부총리와 특별 대담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1번 독점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 1003님 외 네 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경제신간 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